자, 시청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문재인이가 퇴임하고 나면은 매달 139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연금을 받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1년이 아니라 한 달입니다. 한 달에 월급이 퇴직하고 나서 연금 나오는 게 놀고 먹으면서 139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좀 한숨이 나오죠? 아니,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상황입니까? 실업자 수는 역대 최대 규모죠.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사람들도 역대 최대예요. 지금 실업급여를 지급할 기금조차 바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적자가 나고 있어요. 지금 대학 나온 아까운 젊은이들 중에서 다들 그렇게 똑똑하고 노력도 많이 했고 스펙 좋은데도 이 아까운 대졸자 젊은이들 4명 중에 1명 이상이 실업자이며 실업률이 그러니까 사실상 25%, 3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디 경제학 교과서에서 어디 해외 사례에서나 드물게 볼 법한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아예 구직을 단념하거나 포기한 사람들이 모든 국민 전연령대가 아니라 젊은 층에서만 무려 22만 명을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육군 사단으로 따지면은 이 도대체 사단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축소된 통계 자료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체감으로 반쯤 이렇게 구직 활동을 자포자기하신 분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취업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다 합쳐보면은 실제로는 지금 젊은 세대에서만 취직이 안 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20대, 30대, 뭐 한 40대 초중반까지 통틀면 100만 명은 가뿐하게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 빼고. 나이 많은 분들까지 한 50대까지 다 포함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공식 통계 자료만 실업자가 150만 명이 넘어가요. 요거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실업자 150만이라고 검색해보면은 바로 팩트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렇게 경제가 힘든 와중에 문재인 씨는 지금 자기만 혼자서 퇴임 이후에 먹고 살 보신채까지 다 강구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얄밉죠. 심지어 전, 노, 이, 박 등등 전직 대통령들 지금 아무도 연금을 못 받아가고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일을 못하고 죄도 많이 지은 문재인 본인만 월 1390만 원에 달하는 고액연봉을 받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행정안전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이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라는 게 있어요. 2022년 그 계획안을 살펴보면은 문재인이가 받아가는 연금은 1년에 1억 6,690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놀라면은 안 되는 게 연봉은 이미 지금 현직인 연봉은 그러면 도대체 얼마냐? 연봉은 이미 2억 원도 넘게 훌쩍 넘게 받아가요. 2억 수천만 원씩 받아갑니다. 퇴임 이후에 놀고 먹으면서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는 연금이 퇴직 이후에 연금 연봉이 지금 1억 7천 가까이 된다라는 거예요. 1년마다 벤츠 S클래스가 한 대 넘게 나온다니까? 계산해보면은 한 달에 이게 도대체 얼마냐? 한 달에 1,390만 원씩 이 연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퇴직연금이. 이 꿀도 여러분들 진짜 이런 꿀이 없죠. 참고로 이 파격적인 대우는 기가 막힌 게 전직 대통령들 아무도 못 받아가는데 문재인 혼자서만 받아간다라는 겁니다. 금액도 제일 많아요. 전두환 씨도 못 받고 노태우도 못 받고 이명박 박근혜 등등 이 전직 대통령 네 분들이 아무도 못 받는데 지금 생존해 있는 다른 전직 대통령들 전부 다 연금 자격을 정치적인 보복 때문에 박탈당했는데 그 중에서 일은 제일 못하고 죄도 제일 많이 지은 문재인만 월 1390만 원씩 꿀꺽꿀꺽 이렇게 받아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뭔가 좀 여러분들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되게 화가 나는 상황 아닙니까? 참고로 전직 대통령들이 거주하는 이런 사저를 건축할 때는 일단 개인 돈이 들어간다라고는 해요. 하지만 거기 딸려있는 부대시설은 얘기가 다르죠. 세금을 마음대로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경호시설을 짓는다든지 거기 관련된 비용들은 전부 다 이제 정부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아니 뭐 경호 받을 값을 했으면은 뭐 돈을 써도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화가 난다라는 거죠.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이 무려 22억 원, 경호동 건축 예산 또 따로 무려 39억 8,900만 원, 그냥 40억이라고 합시다. 40억이 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이미 확보해 놓은 예산 규모만 이 정도고 이게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최근 문재인은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에 도약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어이가 없죠. 바이오 생산 사업에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운명을 걸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거는 오롯이 이제 실제 민간 기업들이 하는 일이고
예를 들자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곳에서 이 지금 그야말로 사운을 걸어가면서 도전하는 일인데 이상하게 지금 이런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생색은 쥐가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몇 년까지 뭐 몇 대 강국에 들겠다라며 목표치 달성도 자기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보면은 지가 기업 회장이고 기업 대주주인 줄 알겠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과제 숙제를 내주고 기업들에게 달성하라고 지가 지금 숙제를 내주고 있다니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정부 관련돼 가지고 성과 같은 거 홍보할 때 애초에 그것도 과장된 자료지만 자기 자랑할 때 빼고는 아무런 일정도 없고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자기 퇴임하고 나서 좀 걱정되니까 정치적 중립이네 뭐네 말을 좀 아끼고 몸을 사리고 있는 거죠. 아니 젊은 국민들도 불과 몇 달 전에 자기 비판한다고 대놓고 고소해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아니 진작에 좀 잘하든가.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연금은 무슨 연금을 받아갑니까? 그러면서도 하던 짓거리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언론중재법이라고 언론의 입에다가 대놓고 재갈을 물리고 독재를 하려고 하더니 자기 퇴임하고 나서 비판 못하게 퇴임한 고위공직자들 비판 못하도록 하는 나쁜 법을 정신 나간 법을 만들려고 했었죠. 그게 최근에 그나마 좀 밀리고 있는데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거 비판하면서 입장 표명 좀 해보라고 하니까 또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얍삽하게 침묵했죠. 자기는 모른다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뜬금없이 벤처기업 행사라는 걸 열었어요. 그래 뭐 하는 거는 좋아. 벤처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성장하면은 좋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무슨 세계 4대 벤처 강국을 만들겠대요. 아니 제발 좀 남아있는 임기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최소한 있는 기업들한테나 잘하든가 세계 4대 벤처 강국을 만들고 싶으면은 있는 기업들한테나 잘하든가 기업인들을 임기 내내 그렇게 오라가라 붙잡아 놓고 가두고 괴롭히고 방해해 놓고 4대 벤처 강국이요.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싶겠습니까? 언어 문제만 없으면 전부 다 미국까지? 최저임금 올리고 탈원전 해가지고 산업전기요금 부담 늘리고 세금 늘리고 법인세 늘리고 사업 환경 자체를 풍토부터 박살을 내놓고 있는데 말로만 벤처 강국을 만들겠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청년들의 신규 벤처 기업이라는 게 땅 속에서 이렇게 잡초가 솟아오르듯이 우뚝 솟아오른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니까 생각이. 이러면서 정치적인 중립은 무슨 정치적인 중립입니까? 문정부와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뇨. 지나가던 소도 웃을 노릇입니다. 옆집의 할아버지가 어제부터 제사 지내려고 준비해놓은 삶은 소머리가 웃을 노릇이라니까? 나라 고가는 지금 이렇게 툭 하면은 단 한 곳에서만 기본 마이너스 5조 원, 10조 원씩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국가기금들이 지금 공공기금들이 전부 다 적자가 나고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자기만 월 1390만 원 연금 받아가겠다고 딱 결정해 놓은 거야. 하긴 자기는 아무런 걱정도 없겠죠. 무슨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더니 부동산이 자신 있다더니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 내 집 마련의 꿈은 진작에 요단강 건너가 버렸죠. 박살나 버렸고 젊은 국민들의 결혼 계획과 인생 계획 플랜도 지금 진작에 박살나가지고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근데 세상에 부동산 그렇게 자신 있다고 불과 2019년 연말에 사실상 거의 1년 반 전에 저런 소리를 하더니 이젠 하다하다가 부동산도 언론 탓을 하고 국민 탓을 하고 있어요. 언론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언론이 과장해서 그렇다. 언론 너네들이 막 신고가 경신했다는 보도를 해가지고 가격이 뻥튀기가 된 거다.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해가지고 그렇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진짜 사람 정부입니까? 자신 있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언론 탓을 하고 부동산 국민 탓을 한다니까요. 정치를 이딴 식으로 하면서 아니 일을 잘했으면은 그래 연금 받아가면 뭐 어때. 높은 일을 하신 분들 맞지 실제로는. 하지만 정치를 이딴 식으로 하면서 자기는 퇴임 후에 월 1390만 원씩 고정적으로 용돈을 받아가겠다고 하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일반 국민들은 서러워서 살겠어요? 심지어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명예와 업적은 우덜식 잣대로 정치적인 보복으로 박살을 내놓고 자기 혼자서만 유일하게 연금을 받아가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난지원금이 기존의 88%에서 90%까지 주겠다는 방침으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돈을 받는 국민들의 범위가 늘어났지만 이상하게도 국민들은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런 걸까요?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원래 국민들 중에서 상위 12%는 재난지원금을 안 준다고 문정부가 했었습니다. 그죠? 88%의 국민들에게만 지원금을 준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상위 12%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국민들조차도 문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렇냐면은 기준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개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1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외벌이 가정은 재난지원금을 받아가기도 하는데, 자, 반대로 자기 집도 없고 뭣도 없는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다라는 이유로 탈락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한 국민의 재산 사정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지금 받는 월급이 1, 200만 원 많고 적으냐만 가지고는 단순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 몇 년 전에 서울의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사놓은 사람과 미처 그러지 못한 사람의 그 국민들의 차이는 생활 수준의 차이, 안정성의 차이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나는 서울에 아파트도 없고 전세 월세를 살고 있고 자동차도 막 이렇게 5년 10년 넘은 중고차를 타고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네가 우리나라 상위 12%다 이래버리니까 그 당하는 사람은 억울하다라는 거죠. 즉 국민들마다 처해 있는 입장은 너무나도 다양한데 반해서 상위 몇 프로를 나누는 기준이 지금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국민들 각자의 상황을 생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졸속하게 국민들 분란만 일으키고 88%에게 25만 원을 준다고 할 거면은 차라리 국민 100%에게 20만 원씩 나눠주는 게 행정력의 낭비도 전혀 없고 속도도 훨씬 빠르고 오히려 싸게 먹히는 것 아니냐, 이게 더 좋은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거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입니다. 네티즌들 의견을 보면은 99%가 이게 더 낫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 88%의 국민들에게 주겠다, 재난지원금을 준다라는 얘기도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전혀 기준이 정확하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이제 심지어 김부겸 총리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 고소득자들, 원래 못 받기로 되어 있었던 12%의 그런 사람들, 고소득자들에게는 25만 원 대신에 자부심을 드리겠다라는 희대의 헛소리를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국민들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와, 진짜 얘들이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말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같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암이 걸리게 하는 거죠. 자, 결국 이 88% 재난지원금 지원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과 이의 신청, 특히 이제 이의 신청이 폭주를 하니까 이 민주당이 당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은 갑자기 88%의 비율을 90%까지 늘리겠다라는 말바꾸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죠. 굉장히 얄팍하죠. 근데 이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국민들과 네티즌들은 더 많이 화가 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기준치가 없이 국가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불만이 폭주하니까 지금 비율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얄밉고 개판이라는 거죠. 이게 더 답답하고 심각한 게 뭐냐면은 민주당 애들이 이런 짓거리를 할 때마다 결국 고생하는 거는 밑에서 그 일선 담당자들, 업무 담당자들, 낮은 공무원들만 개고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문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솔직히 이랬다 저랬다 말만 바꿔도 간편하고 지들은 솔직히 힘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밑에 있는 그런 하급 공무원들만 죽어난다라는 겁니다. 6, 7, 8, 9급 공무원들. 자, 그러니까 국민지원금 신청 3일째 만에 이의 신청이 지금 25,800건 이상 폭주했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호호 뭐 사실 여유분이 조금 더 있기는 있었습니다. 90% 정도까지는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호호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꼭 화를 내고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고 따져야지만 슬며시 반응을 하니까 능동적인 행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사회적으로 에너지 낭비고 국민들에게는 피로를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지. 아니 여러분들 국가 운영이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국가 운영이 지금 무슨 심시티, 시티즈 스카이라인 같은 그런 도시 만들기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내가 만든 도시에 사는 가상 시민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도 제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들 의견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자, 차라리 100%한테 다 주는 게 빠르고 낫겠다. 저게 뭐냐? 정말로 어려운 하위 계층 얼마에게만 차라리 집중을 하든지 장난하는 거냐? 뭐 이런 의견들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논란이 되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고무줄처럼 기준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도저히 중고등학생들이 도시경영 컴퓨터 게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죠. 국가 행정 수준이. 문정부는 지금 국민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갈등과 분란과 혼란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능하다라는 거죠. 생산성 있는 국가 운영은 절대로 할 줄 모르고 국가 재정을 온갖 곳에서 다 낭비를 해대고 있다가 다가 고무줄처럼 기준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도저히 중고등학생들이 도시경영 컴퓨터 게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죠. 국가 행정 수준이. 문정부는 지금 국민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갈등과 분란과 혼란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능하다라는 거죠. 생산성 있는 국가 운영은 절대로 할 줄 모르고 국가 재정을 온갖 곳에서 다 낭비를 해대고 있다가 이제 또 와가지고 선거철 임박한다 싶으니까 표파리를 하고 생색을 해야 되겠는데 그 막상 또 표파리 할 돈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지들이 전부 다 시원하게 말아 먹었으니까요. 이렇다 보니까 재난지원금도 그 기준치가 도대체 몇 번이나 바뀌는 건지 일일이 세기도 힘듭니다. 처음에는 60%라고 던졌다가 사람들 불만이 많으니까 70%, 나중에는 88%까지 늘렸다가 요즘 그런데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2만 5천 건, 3만 건 이렇게 이의 신청이 폭주를 하니까 여기서 또 2%를 늘려가지고 이제는 90%를 지원하겠다. 처음에 60% 했다가 70% 했다가 88% 했다가 이제는 또 90%까지 했다가 한 번 더 국민들이 화내면은 이제 또 95%까지 오르겠네요. 이러니까 이걸 말이라고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도 정치 뉴스 보실 때 혈압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젊다고 방심하다가 뉴스 한 번 잘못 보면은 억 하고 한 방에 골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갈등만 증폭이 되고 있고 그 와중에 나는 노비다라며 문정부를 비꼬는 패러디 자료들도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정치 수준이 참 여러분들 부끄럽죠? 예, 부끄럽습니다.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자, 고소득자도 여러분들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세금 많이 내는 저분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솔직히 나라 위해서 정말로 큰 희생을 해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누군가는 그리고 내는 세금이 우리가 버는 월급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한 달에 꼬박꼬박 내고 있겠죠.
그분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나와 여러분들이 비록 한 달에 간신히 벌어먹고 사는 서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저분들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예우해주고 감사하는 문화가 당연히 사회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세금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주는 거는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월 소득 기준 하위 40%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들의 하위 40%는 사실상 소득세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40%가 세금을 안 댄다고요. 상위권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거의 99% 대부분 담당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최소한 사회적으로 감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25만 원씩 88%에게 나눠준다고 국민들 갈라치기하고 생색낼 거면은 차라리 20만 원씩 100%의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행정력의 낭비도 막고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공무원들도 좀 일하기 편하고 훨씬 더 행정적인 낭비가 적고 이게 싸고 간편하게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결국 다 경영수완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능력한 사람은 자꾸 안 해도 될 일을 한도 끝도 없이 늘리고 효율적인 사람은 최소한의 인원으로도 200% 300% 효율로 그런 어떤 행정력과 이런 것들이 국가 조직력들이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유능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경영력이 계속해서 남는다라는 거죠. 자, 돈은 아끼고 싶고 적당히 생색은 내고 싶고 또 만만한 그런 머리수적은 상위권 국민들은 만만하게 여기고 결국 표를 계산해 보니까 특정 계층에게만 부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태도는 매우 불량하고 비겁하게 교묘하게 국민들을 계급으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면서 비열한 국가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죠. 시청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피곤한 금요일 오후 다들 힘내시고요. 이제 또 행복한 주말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주말 우리 또 다 같이 즐겁게 꼭 재미있게 놀아봅시다. 또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제가 또 요번 주말에는 여러분들에게 또 소소한 어떤 게임 생방송이라도 한번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